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12월 2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심리는 얼어붙었고 이후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연기 뉴스로 인해서 그 하락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51% 하락, 나스닥 1.69% 하락, S&P 1% 하락했습니다. 현재 TQQQ, RSI는 24회차 투자 중이며 이번 하락에 더 투자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일정대로 32주만 추가했던 게 아쉬울 뿐입니다. 새롭게 처음으로 RSI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TQQQ 수량은 160주 증가해서 15,456주가 되었습니다. 원금은 5억 4천 동일하고요. 총 평가금은 7,680만원 하락해서 약 12억 3,546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24회차는 11회까지 매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5.74%이며 이제 12회부터는 수익률 마이너스일 때만 매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시의 급 하락의 이유는 첫 번째, 브로드컴의 실적입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상회했으나 이익률 둔화와 가이던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AI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1% 넘게 하락했고요. 또 하나는 오라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가 원래 2027년이었는데 2028년으로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2월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계획한 대로 저희는 RSI를 투자하면 됩니다. 하락이 나와야 매수 수량을 늘릴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가 되었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S&P 맵을 보면 7.7% 하락, 오라클 12% 하락, 구글 3% 하락, 메타 4% 하락, 시총 높은 기업들이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발표한 중요 지표로는 첫 번째가 당연히 FOMC 금리 인하, 수요일에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25bp 인하돼서 현재 3.75%입니다. 또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예측치 22만 건에 비해서 높은 23만 6천 건이 나왔네요. 이번에 FOMC에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중요 지표인 10년물 채권 금리는 현재 4.188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하락 후 살짝 반등 중이고 금리가 인하가 되었으니 다음 주 약간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의 패드와치를 보면 다음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내년 26년 4월로 나와 있습니다. 금리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파월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선고도 있고 금리가 많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1.1% 상승, 나스닥 1.71% 하락, S&P 0.57% 하락, 국내 코스피 1.68% 상승 마감했습니다. CNN에서 발표한 공포지수는 42, 아직도 공포 단계인데 바로 직전 46, 중립으로 갔었다가 다시 어제를 기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최근 하락 중입니다.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드디어 내려갔고요. 현재 배럴당 57.52달러입니다. 환율은 최근 무섭게 상승 중인데 과연 1500을 넘길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TQQQ는 6.57% 하락했고요. 현재 TQQQ RSI 투자는 24회차 11회까지 매수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매수 내역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QQQ 수량은 160주 증가해서 15,456주, 원금은 5억 4천 동일,
총 수익은 약 6억 1,500, 총 평가액은 이번에 7,680만 원 하락해서 12억 3,500만 원입니다. 연말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연말 전에 22회차, 24회차 수익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 확신이라는 게 없겠지만 금리가 내려갔고 FOMC에서 또 돈을 풀기로 결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증시가 오르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겁먹을 필요 없고 지금까지 시장은 이런 패턴으로 흘러왔으니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산해서 보고할 필요도 없고 시간은 우리 편이니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백이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 그는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이만큼이나 폭락한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987년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날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그의 시설으로 그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바로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5년 동안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끝은 희열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공포로 바뀌어버렸죠.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폭풍우에 휩싸였을 때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피터 린치는 아일랜드에서 한가롭게 골프를 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정말 폭풍전의 고요 그 자체였죠. 하지만 위기는 휴가라고 봐주지 않죠. 린치는 결국 골프장에서부터 공황에 빠진 투자자들의 돈을 빼달라는 요청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그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97%가 펀드를 지켰다는 겁니다.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은 단 3%에 불과했어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린치가 운영하던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내줘야 했어요. 하지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예 회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버핏이 이런 패닉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린치는 이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대체 뭘 얻었을까요? 바로 이 경험이 오늘날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4가지 불변의 원칙으로 남게 됩니다. 자, 린치가 정리한 4가지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등락은 무시하라. 장기적으로 시장은 상승한다. 공포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망치게 두지 마라. 그리고 시장 주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방법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에 대한 겁니다. 매일매일 시끄럽게 오르내리는 주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원칙,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 이건 그냥 희망 섞인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거든요. 보세요. 1987년에 그렇게 끔찍한 폭락을 겪고도 시장은 단 2년 만에 이전 고점을 회복했고요. 10년 뒤에는 무려 1만 포인트를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 폭락은요, 모든 배가 똑같이 마주하는 거대한 폭풍어 같은 거예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튼튼한 배,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들은 결국 그 폭풍어를 견뎌내고 더 멀리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엔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시장 하락을 무슨 세상 끝나는 재앙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표를 좀 보세요. 10% 정도 하락하는 건 2, 3년에 한 번씩은 오는 거고요. 20% 하락도 6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그냥 투자의 자연스러운 과정, 하나의 사이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교훈들을 합쳐서 우리를 위한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그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정말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요. 다음 약세장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맞서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